한국 주식 하지 마라, 미국 주식 해라. 한국 주식 내려가면 쇼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 자체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하러 투자합니까? 여의도 마스크. 자,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이번 30일에 다시 한번 논의를 또 하고요. 어찌됐든 기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도출되는 결과가 제가 봤을 땐 저는 이제 유예라고 가닥을 좀 잡고는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도 일단 그 추이를 방향성에 대한 추이를 보시되 해외 글로벌 매크로 지수나 배경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 대한 수급적인 요인만 풀어지면 실타래처럼 풀어낸다면 좋은 결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배경 차원에서는 중국 경기가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동안에 중국 증시가 약 1년 정도가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하하지 않고 내수 경기가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중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어제 발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금적으로 있어서 경기 부양에 있어서 내수 경기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약 180조 원인가요? 190조 원. 19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지수는 3.6% 제가 이제 그 볼 때까지 진행 중일 때까지는 약 한 3.6%까지 폭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중국. 이 두 나라에 대한 동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가죠? 중국 이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간다 안 간다? 간다. 자, 모든 방향이 상방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도 어저께도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들이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밸류업 지수 좀 발표를 했는데 잠깐 표 띄워주시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약 한 100종목에서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금융업종이다 라고 이제 원래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금융부동산 저쪽에서 KB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거 포진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리밸런싱, 그러니까 밸런싱을 맞추는 자체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코스피 지수에서 70%, 코스닥 종목에서 30%, 7대 3의 비율로 나왔고 두 개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편입한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400위권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년 동안 적자가 나서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좀 건전할 수 있고 향후에 자사주 소각을 할 의향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 원활히 이루어졌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장기 투자에 있어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밸류업 지수에 대해 좀 움직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중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조금은 미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어디까지나 그래도 이러한 지수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굉장히 벤치마크상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표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 인지하면서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이벤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AI 얘기를 잠깐 드리면 그동안의 반도체 시장과 AI 시장이 올해 2024년도 초반에는 굉장히 잘 올라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내리막을 많이 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 같은 경우도 한국의 기업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크레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 근데 사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MS에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올라오고 AI가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어제 이제 발표된 내용은 이제 미국 소비에 대한 증감 추세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크게 둔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에 대비해서 소비에 대한 부분이 살짝 좀 둔화가 됐다. 뭐 요런 표현을 좀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증시에는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좀 했고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왕이죠. 제가 이제 기존에도 엔비디아 얘기를 했을 때 그러한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에 대한 보유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사주에 대한 보유 주식 같은 경우가 내년 3월 때까지 회계 기준상 매도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물량이 조 단위가 넘어간다. 막 제 생각입니다. 제 기억인데 약간 틀릴 수 있어요. 한 3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물량이 어제부로 다 소진이 돼서 장내 매도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제 4%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식에 대해서 반도체 업종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엔비디아의 추구로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맞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러한 전체 악재 중에서 일부 악재가 해소되었다면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도하게 밀린 측면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이킬 수 있는 돌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집중 매도 포화가 지속적으로 어제까지도 계속 이루어졌어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성 자금이긴 하지만 기관 물량에 대해서 금융투자 물량이 계속적으로 저번 주부터 받아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기성 받아주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맞아 들어간다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감을 갖고 이제는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어제 금투세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죠. 민주당과 이렇게 논의가 좀 있었는데 여의도 마스크. 가자.